지난 시간 영상을 꼭 보세요. 선생님이 거기 잔소리 올려놓은 것도 안 오신 분들은 꼭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해해해질 때는 아닙니다.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 정도는 뭐 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도 할 거는 해야겠죠. 기말고사가 두 달도 안 남았어요. 두 달도 안 남았어요. 진짜 시간 빨리 가, 얘들아. 특히 5월달은 진짜 생각보다 빨리 가. 이게 막 가정의 달이라서 할 것도 많고. 본인들은 어린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어린이날은 전혀 상관없고 그냥 빨간 날이었다는 거. 그리고 며칠 뒤에 어버이날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네. 1222번 보자. 왜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운 거야? 연휴가 끝나서 그런 거야? 자, x가 3n-1이에요. 자, 얘는 자연수고, 자연수는 안 쓰겠습니다. b라는 애는 y를 모을 건데, 얘가 y는 5n-2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a 교 b의 교집합의 원소 중에 작은 거부터 차례로 나열을 해서 수열을 그걸 우리가 AN이라고 하자. 그럴 때 AN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알기로는 교과서에서도 한번 우리가 쓴 적이 있기는 해요.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죠, 선생님이. 하나는 그냥 노가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적어보는 거지. 여기를 자연수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2, 그죠? 5, 8, 11, 14, 17, 20, 23, 26, 29, 32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밑에 건요? 여기가 이제 1 넣으면 3부터 가는데 50거든요. 3, 8, 13, 18, 23, 33, 38 이렇게 가요. 더 적었어야 되나? 겹치는 게 또 있나요? 있구나. 찾았네요. 맨 처음 겹치는 게 여기 8입니다. 8. 그 다음 겹치는 게 뭐예요? 네, 여기 23이고요. 근데 이걸 예상하셨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앞에가 3이고, 여기는 앞에가 5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의 최소 공배수가 공비가 됩니다. 15씩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봐봐, 15씩 커지죠? 15씩. 그래서 이제 AQB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 이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15씩 커지니까 15n-7로 들어간다. 1 넣었을 때 8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패턴으로 기억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약간 노가다 형식. 이거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A입니다. 그러면 뭐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거니까 계산할 수도 있죠. 100에다 딱 집어넣고 푸시면 됩니다. 34번으로 갈까요? 1234. 자, 뒷변의 길이가 2인 어느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짧은 것부터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자, 짧은 것부터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네, 뒷변의 길이가 뭐라고요? 2예요.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를 AR이라고 하고 얘가 AR의 제곱이라고 놓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죠? 등차구나. 그냥 등비라고 적어. 미안.
여기 A라고 적고 여기 B라고 적고. 그다 갑자기. 자, 여기 직각이에요. 작은 거부터죠? 작은 거부터 차례로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구하면 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건 뭐예요? 2분의 1 A. 이게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등차면 가운데 항의 2배가 A 플러스 2랑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죠. 뭐야? 네. A제곱에다가 B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 네, 4가 된다.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2B-2를 넣을까요? 이렇게. 괜찮아요? 뭐 이렇게 푸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4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B 플러스 4 더하기 B제곱이니까 이걸 하나 넣을까요? 여기다가 5라고 얘가 4가 되는 거죠. 그럼 4 지워지고요. B가 0은 아닐 테니까 따라서 B가 5분의 8이 되죠. 그럼 A가 얼마예요? 여기다 넣자고요. 네, 여기가 넣으면 5분의 16이니까 여기가 5분의 6이 되죠. 그러니까 5분의 6, 5분의 8, 5분의 10 그래서 2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넓이 2분의 1의 A, B는 2분의 1에다가 5분의 6에다가 5분의 8 이렇게 되셨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계산하시면 그 다음에 37번으로 갈까요? 이게 이제 좀 되게 풀기 싫은 형태의 문제죠. 이제, 사각형에 사각형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 엄청 풀기 싫은 스타일이죠. 위에 두 개국까지는 어떻게 좀 풀렸는데, 볼게요. 안 푼 사람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그리는 동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도 괜찮고요. 자, 여기 열이 써있고 행이 써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5가 있어요. 그 다음에 C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8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23이 있고요. 여기 17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뭘 적냐면 여기다가 뭘 적냐면 여기다 뭐 적어요? 얘랑 얘랑을 하자고. 얘랑 얘랑. 여기 이렇게 써도 돼요. 2분의 C 더하기 2분의 5라고 적어도 돼요. 이렇게. 괜찮죠? 일부러 따로 쓴 거야. 더하기 이렇게. 그래요? 얘는 뭐예요? 다 적읍시다. 여긴 뭐예요, 그럼? 여기. 자, 요거의 2배가 이거 더하기 이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긴 뭐가 들어와요? 2b 빼기 17이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그럼 여기 뭐가 들어와요? 아니, 뭐든 상관없어. 일단 얘랑 있다고 여기 뭐 들어오면 돼? 여긴 2a 빼기, 아니, 맞다. 8, 이렇게 들어오면 돼. 이런 식으로. 될까요? 여기까지? 숫자 너무 더럽게 되나? 그러면? 2분의 b니까.
그렇긴 하겠다. 한 번에 끝날라 그랬더니 안 끝나는구나. 뭐 다 적어야죠, 뭐 그럼. 자, 얘랑 더한 게 요거의 2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얘랑 더한 게 요거의 2배가 되겠죠? 그리고 AB가 나오거든요. 보세요. 다시. 여기는 얘로 계산한 거잖아요. 여기 2배가 4B 마이너스 34가 A 더하기 5에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고 여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4A 마이너스 16이 B 플러스 23이 나오죠.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등차 중앙을 구하면 나머지 등차 중앙을 사용해서 또 계산하는 거예요. 시계 좀 내가 이게 좀 더러워요. 많이 더러운데. 뭐 어쩔 수 없지. BB 있으니까. 되게 크겠는데? 어쩔 수 없죠. 넘깁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B가 39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넘기면 4A 마이너스 B가 넘어오면 여기 39 나오네. 잘 됐네. 그럼 얘네들이 같죠? 띵띵. 되세요? 마이너스가 나오죠? 내가 뭘 계산치? 아니, 맞구나.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아니,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5B가 5A가 돼요. 따라서 A랑 B랑 같게 되죠.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면 A, B가 13이 나올 거예요. 되셨습니까? C만 구하면 되네요. 귀찮은데? 뭔가 좀. 이렇게 가자. 편하게. 여기가 13이잖아. 그치? 얼마 커진 거야? 5 커졌죠. 그럼 여기가 18이겠지? 맞잖아. 26에서 8 뺐으니까. 그럼 여기가 23이겠지? 이렇게. 맞죠? 그럼 거꾸로 가려면 6 뺐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 네, 11이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게요. 채우는 거에 편한 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제일 눈에 보이는 건 B와 A였기 때문에 한 번에 끝냈습니다. 다행이네요. 같은 게 나와서. 안 그랬으면 약간 좀 많이 빡세게 계산할 뻔했어요. 1249번 볼까요? 자,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차. 보시죠? 첫 항과 공차가 같아요. 이렇게. 그럼 일단 일반항 AN이 뭐야? NA든 NB든 그냥 NA 쓸까요? NA거든요. 공차가 A랑 D랑 같다. 이런 거 무시하지 마시고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거예요. 시그마를 쓸 줄 알면 그냥 숫자가 상관없습니다. 이게 근데 K의 AN이래요. K배의 AN 요거를 만족하는 K가 두 자리 자연수랍니다. 두 자리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의 최대값은 입니다. 어렵죠? 쉽지는 않아요. 해볼게요. 일단 SN은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 시그마를 돌리셔도 되고요. 자, 2분의 n개잖아. 그치? n개잖아. 맨 앞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na가 있겠지. n번째가 저거니까. 공시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끝났지 않았나요?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2분의 n 플러스 1을 쓰고 na가 이거니까 여기 ak가 들어가 an이 들어갔잖아요. a 들어갔죠. 다 했네요. k가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최대값 구하는 거야? 최소값 구하는 거야? 최대값이네. 얘가 뭐가 제일, K가 몇 자리 수라고? 두 자리 자연수라며? 제일 큰 게 뭐야? 이거겠지. 그죠? 그럼 n 플러스 1은요? 이거겠지. 그럼 n은요? 응, 이거겠지. 끝내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네. 식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식만 잡지 말고 공식을 좀 잘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개념을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일반항이 이렇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0번부터 할까요? 1200번.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를 AN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9번째 항이랑 15번째 항을 더했더니 0이래요. 그쵸? 거기다가 9번째 항에다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15번째 항을 절대값을 했더니 얘가 이거래요. 아니, 더해서 0이라는 건 크기는 갖고 부호만 반대죠.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러면 A9의 절대값과 A15의 절대값이 24란 얘기인데, 얘들아? 공차가 양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가 우수겠니? 얘가 우수겠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기억나? 저렇게 두 개의 값이 절대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합이니까. 이건 합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주세요. 아직까지 여기까지 가면 좀 어렵고. 이해했죠? 여기까지니까. 돼요? 네, 그럼 이거죠. A의 9가 마이너스 24고, A의 15가 24다라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질문이 뭐야? SN이 200보다 커지는,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입니다. 언제부터 200보다 커져? 라고 물어본 거예요. 됐죠? 자, 빨리 구하기. R이 몇 개야? 아니, 왜 자꾸 R을 써? D가 몇 개야? 몇 개 넘어갔어? 6개. 빼봐. 그럼 이렇게. D가 얼마야? 8. 이렇게. 이해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있어. 짝수야? 두 개. 훌수네. 자, 얘들아, 요게 0이면 몇 번째 항이 0이야? 네, 이렇게 더하면 갖다 그랬잖아.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24죠? 그러면, 네, 12번째 항이 0이겠지. 맞잖아. 여기다 38에 24하면 사라지잖아. 그 다음에 다시 38에 24하면 24가 되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일반항을 잡으셔도 되고, 첫항을 구할 거면. 이해하셨죠? 좋아요. 일반항 A는 뭐야? 이렇게 잡자. 8n 하고 여기다 뭐 쓸게? 잘 생각해. 내가 이걸 왜 구했을 것 같아? 여기다가 11을 넣으면 여기 나와야 돼. 괜찮아요? 자, 질문. 이제 SN을 구합시다. 공식에 쓸게요. 2분의 N에 여기 뭐가 들어가? 첫 항이 뭐래? 여기 첫 항을 넣으면 돼. 마이너스.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이거겠죠? 숫자가 되게 크네요. 마이너스 그럼 2배니까 이거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n-1하고 8 쓰면 되죠. 이렇게. 얘가 200보다 큰 거야. 이건 그냥 노가다로 풀어야겠다. 방법이 뭐가 없을까? SN이 200보다 크다. 방법이 이건 없네. 그냥 풀어야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400이 되고, 여기가 n에 좀 짜증나게 하는데? 8n 마이너스
여기다 8하면 1, 8, 4. 맞나요? 이렇게 묶어야겠네. 요게 400. 이렇게 되겠죠. 8로 묶이네. 그러면 n에 8로 묶이면 n 마이너스 얼마야? 23? 이렇게 되죠. 요게 8로 나눴어. 50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를 해도 되겠다. n 제곱에 마이너스 23n 빼기 52 0보다 크다. 여기 n하고 25하고 2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따라서 n은 25보다 커야겠네. 저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26부터겠죠? 25는 답이 안 됩니다. (1251) 자, 등차수열 AN에서 연속된 n개의 항이 있습니다. A1, A2, A3 이렇게 AN까지 이게 연속된 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 두 개 항의 합은 12, 마지막 두 개 항의 합이 38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합이 12. 하나 더 적자. 이렇게 해서 AN. 요 두 개 합이 얼마? 이렇게 돼. 근데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 150. 이렇게 되는데. n이 얼마야? 이거 맞아야지. 내가 지난 시간에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게 전 문제인데. 자, 이게 SN이거든? 그치? 내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 아, 얘가 2분의 결국에 n개야. 근데 얘잖아. 얘랑 더한 거랑 바뀌었네. 이렇게. 그치? 근데 그것만 같다 그랬어? 아니? 내가 분명히 2분의 n에다가 여기가 만약에 a2면 여기가 an-1까지도 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는 것도 150. 이렇게 더하는 거 아니지. 이건 전체 합이고 요거 더하는 거, 요거 더하는 거 계속 같아야 돼. 이렇게 더하기 같아야 돼. 그렇지 않아? 그치? 저거를 합으로 계산하면 죽어.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근데 얘가 얼마야? 얘가 다 150.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구해? 얘를 여기 넘겨. 그러면, 자, n에 a1, an이 300. 그 다음 여기도 n에 a2에 a에 n-1을 했더니 요게 300.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더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자, n에 여기에 A1과 A2가 만나고 여기는 A의 n-1과 AN이 만나겠지. 근데 걔가 600이야. 잘 봐. 얘가 얼마라고? 얘가 12. 얘가 얼마라고? 얘가 38. 둘이 더하면 얼마야? 50이네. 그럼 n이 얼마야? 12.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풀라고 아예 나온 문제야. 저거를 막 그렇게 힘들게 풀 이유는 없죠. 1272로 갑시다. 1272. 지난 시간에 이거를 너무 안 풀었나? 근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풀다 보면 익혀지는 거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렵죠.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100과 서로 소인 무등수입니다. 무등수의 뭐야? 합. 중에, 자, 근데 100은 소인수분해하면 요거죠? 그럼 뭐가 없어야 돼? 2에 비해서 없어야 돼. 5에 비해서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자, A의 집단이 뭐냐면 A 합이 이거야. 얘가 2의 배수.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이렇게 가. 100까지 가. 이게 A라는 애라고 치자고. 그럼 저건 뭐예요? 2의 배수의 합이죠? 좋아요. B의 집단은 뭐냐면 5의 배수. 5, 10, 15, 점점점. 그래서 여기도 100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A 교 B라는 애를 하나 구하려고 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C라고 하자고. 이게 뭐냐면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야. 즉 10의 배수. 10, 20 이렇게 100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 내가 지금 이걸 왜 구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답이 이거잖아. 답이 이거야. 얘와 서로서인 걸 구하겠다라는 건, 자, 1부터 100까지의 여기 합이 있어. 그 중에 저기에 A와 저기에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이걸 C라고 할까? C라고 할까? 이렇게. C를 한번 빼주는 걸 전체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럼 2의 배수도 없고 5의 배수도 없으니까. 즉 얘가 뭐야? 얘가 2의 배수거나 5의 배수인 거지. 그거야. 이렇게. 배수가 아니야. 집합이 아니야. 합이야. 근데 이제 패턴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계산이 조금 짜증나긴 하지. 이게 뭐야? 2분의 개수 몇 개? 50개에다가 2 더하기 100. 얘는요, 2분의 20개에다가 5 더하기 100. 이렇게. 얘는요, 2분의 10개에다가 10 더하기 100. 이렇게 된다. 되셨죠?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요. 1294번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안 한다고 니네도 안 하는 건 안 한다고 하세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계산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1293번, 94번이죠? 1294.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활용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나와요. 시험 문제에 뭐가 더 많이 나오냐고 물어보면 나는 항상 얘기하잖아. 활용 문제가 많이 나온다. 자, 민규는 문제 수가 X인 푸신 문제를 첫날부터 15문제 풀고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 수를 D만큼씩 증가시키면서 풀어서 아홉째 날까지 모두 풀고 나면 24문제가 남는다. 네, 첫날은 30또라는 건 다른 상황이에요. 똑같은 문제집인데 첫날에는 30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수를 또 똑같이 D만큼 증가시키면서 풀어 7날째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39문제가 남는다. 이때 X는 뭐냐라는 거죠. 전체 문제수가 X개일 때.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X는 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무슨 얘기야? 첫 번째는 벌써 졸려? 2분의 왜 2를 썼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 첫날에는 15문제를 풀었어. 15문제를 풀었어. 그리고 D만큼씩 증가시켜서 풀면서 아홉째 날이면 얼마를 풀었어? 15문제에 곱하기, 아니 더하기지. 15문제 더하기 아홉째 날이야. 그러면 9 빼기 1에 D만큼을 더한 거지. 맞아? 그지? 여기 뭐가 와? 풀어보게. 이게 첫날 15문제 풀고 D만큼 늘려서 아홉째 날까지 푼 문제의 총 개수야. 거기다가 뭘 더해? 24문제가 남으면 되잖아. 24문제가 남는데. 근데 걔가 자, 또 첫날에 30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 똑같이 D만큼 늘렸는데 이번에 7째 날까지야. 여기 2분의 자, 첫날에 얼마만큼 풀었다고? 30문제. 그 다음에 그 30문제에서
7일 동안 이만큼 늘려서 마지막 날의 문제. 그다음에 1 갖다 내죠. 맞아요? 아니지. 마지막까지 해야지. 문제가 몇 개 남아? 39. 나오셔야죠. 이해 되셨죠? 이게 전체 문제 수잖아. 선생님 이게 이해했나요? 등차야. 등차. 이렇게. 아니면 뭐 이해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단 문제를 이해하는 게 먼저. 자, 여기 잠깐 이렇게 할까? 30 플러스 8D거든? 근데 이제 요거를 2로 나눌 거니까 이렇게 9에 15 플러스 4D에다가 24를 했음. 괜찮죠? 여기도 60 플러스 6D거든? 여기다가 7에다가 제일 반으로 나눠서 30 플러스 3D를 했더니 여기 39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여기는 135에다가 36D 플러스 24는 210, 21D 플러스 39 이렇게 될 거고요. 넘어가자 15D는 자 계산할까요? 이렇게 곱하면 더하면 249에서 저기 둘이 더하면 9로 떨어지는 건 맞네? 그렇죠? 159가 돼. 90 나오네. 네, 여기 90. 따라서 D가 얼마? 6. X 구하는 거야. 이 어딘가에다가 이제 6을 넣으시면 되죠. 여기다 6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6 넣어서 계산하시면 여기 X. D 구하는 거 아니야? X 구하는 거야. 이번에도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리는 사람들이 몇 있죠? 네. 응? 아니 얼마나 열심히 놀다 왔길래 이렇게 다들 기운이 없어? 뭘 얼마나 열심히 논 거야? 자, 1094를 풀었으니까 1302번으로 갈까요? (1302번) 봅시다. 자,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SN이 n제곱 플러스 3n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이 정도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까? 내가 얘기했다. 저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구할까요, 선생님? 첫 번째 항은 S1이고 그러니까 4고 일반항 AN은 SN 빼기 SN-1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점 구하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이게 서술형이면 저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 그치? 자, n제곱 앞에 뭐 있죠? 1 있죠? 공차가 얼마예요? 2죠? 초탕 나왔네요? 그죠? 일반항 AN 뭐예요? 네. 2n 플러스 2. 뭐 계산해보셔도 되고 전혀 무관합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겠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아니 틀리네요. 홀수항의 합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A의 그치 2n-1에 얘가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문제는 시그마로 나와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어차피 뭐 나오더라도 분명 우리 시그마를 풀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에서 시그마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개만 구하시면 되잖아요. 얘가 얼마예요? 얘가 방금 얘기했잖아 4라고. 얘는요. 9칸을 뛰어넘으세요. 원래는 그 다음 항이 뭐죠? 6이잖아요. 얘 뭘로 가요? 8로 가지 않을까요? 3 넣어 저기다가. 그럼 얘는 뭐예요? 10이겠죠. 그럼 이렇게 따지면 얘는 뭐예요? 네, 4n이겠죠. 맞나요? 그럼 4로 쫙 묶으면 얘가 4에다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걔가 이거래요. 그리고 묶으면 n의 n 플러스 1이 얼마냐면 110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n이 10이죠. 이해되실까요? 네. 시그마가 기억났으면 시그마를 그냥 넣고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그마는 어떻게 넣죠? 아, 얘가 뭐예요?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고 a의 2k-1이었겠죠. 그럼 저 자리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니까 2k-1을 여기서 4k가 나옵니다. 맞잖아요, 선생님이. 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등비세열을 좀 설명하고 내가 오늘까지도 등비세열까지밖에 안 나올 거니까 근데 저걸 해야 되나? 뒤에 저거 뭐야 원리합계를 이따 시간 봐서 할게요. 좀만 참아. 쉬는 시간 줄게. 이렇게 다들 이렇게 나 죽겠어라는 표정으로 앉아있지 말고. 쌤도 지금 체력이 지금 장난 아니야. 나 어저께 무슨 날이야? 어린이날이잖아? 아들이랑 무시듯이 놀았어. 죽을 것 같아. 내가 니네랑 중간고사 끝나고 선생님이 나는 거의 쉬지도 못하고 막 거의 지금 체력 거의 방전 상태야. 멀리까지 갔다 왔어. 나 운전하고 지금 집에 다 떨궈 놓고 집 정리해놓고 나 운전 다시 출근한 거야. 내일 말자 우리. 지금 겁나 빡세. 지금 나 죽을 것 같아. 나 누군 바로 잘 걸 아마 지금 나. 자, 정신 차리고 얘들아. 정신 내가 차려야 되지만 여기도 사람 많고 저기도 사람 많고 죽는 줄 알았어. 자, 준비해요. 볼까요? 봅시다. 등차는 뭐였어요? 더하는 거야. 등비는요? 곱하는 거야. 그쵸? 다 알고 있잖아요. 까다로운 걸로 갑시다. 8,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요. 자, 뭘 곱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누는 것도. 자, 뺄셈도 등차에서는 공차가 음수인 걸로 집어넣을 수 있듯이 등비세열도 나누는 게 뒤집어서 분수 형태로 등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공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얘는 뭐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요새 3학년들 모의고사에 핫한 게 요거예요. 뿔막 이렇게 됩니다. 네. 자주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자, 됐죠? 그래서 뭐예요? 똑같은 비율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A1 바로 쓸게요. A2. 그래서 지난 시간 했으니까. 분명히 지금 지난 시간 선생님 수업 안 듣고 오고 오랜만에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여기가 어딘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정신 차리시고. 자, 봅시다. 뭐라고요? 네,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갈 거라고요. 이렇게요.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A야. 얘가 AR이고 얘가 AR의 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규칙은 똑같아. 방법만 다른 거야. 능차가 뭐였어? 하나씩 더했지. 그래서 일반항 AN이 n-1개를 D를 더하는 거잖아. 잘 봐. 1일 때 R이 없어. 2일 때 R이 하나. 3일 때 2개. 4일 때 3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A 곱하기 R에 n-1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등차는 n-1개 더한 거. 얘는 n-1개를 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거는 원리를 까먹지 말라고. 그냥 등비니까 이거야. 등차니까 저거야. 이게 아니라 왜 n-1이지? 왜 더하지? 왜 곱하지? 이런 것들을 익혀놔야 된다고요.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일반항은 첫 항에다가 공비에 n-1 이렇게 된다. 됐다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그 전의 항에다가 R을 곱한 거. 또는 전의 항으로 다음 항을 나눴더니 일정한 숫자가 나와요. 이런 얘기예요. 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또 뭐가 숨어 있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번째 항을 두 번째로 나눴어. 두 번째 항을 첫 번째로 나눈 거랑 같다. 이렇게. 그래요. 거기서 뭐가 나오니? 이게 나오죠. 가운데 항의 제곱은 전의 항에다가 다음 항에 곱한 거랑 같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곱하면 16 마이너스 4의 제곱, 곱하면 4 2의 제곱, 곱하면 1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등차 이렇게 더하면 같다 그랬잖아. 그치? 여기도 곱하면 같거든? 그럼 봐봐. 이렇게 곱해도 4, 이렇게 곱해도 4. 그러니까 이거 제곱. 똑같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다예요. 이 그냥 일반적인 이런 거 가지고서 생각보다 등비가 파생이 되게 많이 돼요. 그냥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다른 수열은 따로 다루지 않는데 등비만 미적분에서 따로 다뤄요. 특히 얘는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뭐랑 관련이 많냐면 도형이랑 관련이 많아요. 도형이 어떤 거? 닮음비 이런 쪽과 매우 친밀합니다. 그래서 3학년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등비 문제는 잘 풀리는데 활용 문제와 도형 문제를 만나면 그때부터 힘들다. 뭐 우린 다를까? 똑같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녀석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하고 갈게요. 하고 넘어가기 전에 보세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는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것이 이게 여기서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를 더해서 2로 나눠서 n개 곱하면 합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는 뭘 할 거냐면 이런 걸 하나 해보려고 해요. t에는 이렇게 쓸 거예요. a1, a2, a3 해서 an까지 한번 곱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쟤는 위에서예요. 등차는 저런 거 안 해요. 할 리가 없지.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고서야. 이해되셨죠? 네. 왜? 얘는 곱해서 만들어진 애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이. 얘네 지금 방금 저기 써놨잖아, 얘들아. 근데 이렇게 곱하면 똑같아요. 등차는 이렇게 더하면 똑같고요. 이미 다 들어있잖아. 등차, 더하는 거야, 오케이. 등비야 곱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나요? 그럼 얘는 뭐랑 같을 것 같아요? 그냥 고민 한번 해봐. 자,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t에 만약에 3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가자고요. 그럼 얘가 A1에다가 A2에다가 A3를 곱해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A2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죠. 내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나요? 등비중앙. 얘랑 곱하면 이거 제곱이라면서요. 그럼 얘랑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좋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4개로 갔다고 치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러면 어려워져요. 왜? 얘가 다른데? 왜? 가운데 게 없어요, 선생님. 그렇죠? 가운데 게 없잖아.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일반화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이게 만약에 101개다? 그럼 얘 가운데 거 구할 거야? 아니, 그러지 말자고. 난 양끝 걸 쓸 거예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왜? 짝수협이 양끝 조건 다 있잖아요. 반디 딱 잘라서 양끝 조건. 자, 등차에서 내가 뭐라 그랬죠? 합을 할 때,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하고, 개수 곱하고, 2 딱 나누죠. 기억하시죠? 그거랑 연계해서 등비해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 3학년들은 다 이렇게 하니까. 야, 저번에 이렇게 수업했어. 여기 안 나나? 자, 아무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지 말고요. 이렇게 써보자. 여기 뭐가 와요? 얘가 뭐죠? A2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괜찮으세요? 괜찮죠? 좋아요. 그럼 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는 이걸 곱하면 뭐가 와요? 이거 오죠. 왜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같으니까요. 근데 얘를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요? 2분의 위에 있는 숫자가 뭐랑 같아요? 얘랑 같죠. 이해하셨나요? 자, 봐요. 등차에서
SN이 2분의, 얘들아 잘 봐. 내가 여기 이렇게 써볼게. 원래는 2분의 n의 a1 더하기 an이잖아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볼게요. 2분의 n을 쓰고 a1 더하기 n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같이 묻어가려고 하는 거야. 응? 그지? 그럼 내가 여기를 만약에 1반화 했어요. 다다다다다. 그럼 tn은 a1 곱하기 an을 어떻게 했다고 방금 내가? 잘 봐요. 등차죠. 합하죠. 둘이 더하죠. 2분의 n을 곱하죠. 왜? 개수니까요. 이해했어요? 등비죠. 곱하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꼭 곱하죠. 지수에 뭐가 와요? 2분의 n이 와요. 2분의 n이 와요. 같은 얘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거 잘 나와요. 계열은 같은 계열. 여긴 더하는 애, 여긴 곱하는 애. 곱하는 애니까 지수로, 더하는 애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나요, 선생님 얘기? 그럼 좀 접근이 쉬워지죠. 이해 좀 됐어요?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것. 요런 거. 요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 때 조금 쉬워지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반대로 가보구나.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뭐 일단 앞에는 그냥 패턴으로 그냥 풀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요 얘기에서 하나를 파생해서 다른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건데 요것도 다른 계열이에요. tn이 만약에 일반항 an이 저거야. 그냥 등비수열이야. tn이 저렇게 곱할 거야. 그치? 그럼 질문이 있어요. tn의 최대값이 뭘까요? 일단 이건 구해야지. a가 양수고 등비도 양수인데 등비가 아니다. 등비가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an이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쓰는 좀 쓸게요. 이거예요. 그럼 tn은 언제 최대예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것도 등차랑 연결이어서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계열이 달라서 연결 안 지을 거예요. 계속 그냥 tn이라는 건 그냥 곱하는 거라며 계속. 그치?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네 번째 항이 뭐예요? 8분의 7이거든요. 그럼 걔는 1보다 작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1보다 작죠? 곱해지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몇 항까지 곱해야 될까요? 여기가 최대죠. 우린 뭘 찾으면 돼요? 일반항 an이 1보다 작아지는 때를 찾으시면 돼요. 앞까지가 최대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등차에서 어떤 걸 풀었냐면 합이 최대가 언제야? 그럼 뭘 물어봤죠? an이 음수가 되는 때가 언제야? 하면 그 전까지였잖아요. 같은 게요. 예. 문제는 이렇게 파생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간단한 예를 선생님 준 거고 이렇게 쉽게 주겠니? 아니지. 여기 계산하는 거 좀 까다롭게 주겠지 아무래도. 근데 답은 똑같잖아요. 1보다 작아지는 때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선생님 설명 안 하고 이제 특이 케이스 문제들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거.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대부분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등비수의 합까지 일단 설명하고 이따 풀 시간 드릴게요. 그냥 하자. 한 번에, 합까지. 여기만 지울게요, 요 라인만. 요건 아마 나중에 뒤에 또 문제가 나오거나, 앞으로 시너지에는 많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요. 나중에 다른 문제집이라던가 아니면 기출문제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거든요. ET에는. 그래서 기억은 해주세요.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에세이 더 많이 나오긴 하죠. 가끔 사용하게 되고 내가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3학년 가면 이런 문제를 TN이라고 놓지 않고 이런 관련된 문제들을 만들어요. 그냥 비슷하게 접근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느끼고 가는 게 좋다는 거죠. 한두 번씩은 더. 그런 얘기예요. 자, 합까지 설명하고 싶을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차는 어떻게 했죠? 쭉 더하고 반대로 더해서 이렇게 뒤집으면 같으니까 이게 n개야? 두 개 더한 거니까 2로 나눴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근데 이거 반대로 더한다고 더하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얘는 곱하네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r을 곱하죠. 그럼 자리를 한 칸씩 밀려나죠. 여기 있던 애가 여기 오고 이렇게 한 칸씩 밀려나요. 옆으로 이렇게 한 칸씩. 자리 맞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AR의 n-1이고 얘가 밀려나서 AR의 n제곱 형태가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나중에 몇 급수라는 거에 사용이 되는데 그건 나오면 그때가 설명합시다. 자, 뺄 거예요. 왜? 조만큼이 겹치니까 겹치는 부분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1-r의 SA 여기 A 빼기 A의 R의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합은 끝자리가 N이에요. 일반항은 N-1이었잖아요. 자, 그것도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네, 여기 써요? 1-R분의 A의 1-R의 N제곱 R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쓰는 게 좀 편하긴 하겠죠? 여기 뭐가 조심? 그렇죠? R이 1이 아니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거. 그래서 나눠지죠. R이 1이면 이렇게. 그렇지. 이게 그냥 숫자로 풀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 공비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거나 방정식이 들어가거나 함수가 들어가면 걔가 1이 되는 경우는 따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3학년 돼서도 꽤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내가 인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 여기 딱 봐서도 여기도 0이고 어떻게 해. 그렇잖아. 못 가잖아. 여기 뭐라고? 원래 시가 다 나를 1을. A. 그럼 여기 NA가 된다는 전혀 무관해, 얘랑.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하면, 우리가 등차에서의 일반항은 AN이 이런 패턴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합은 SN이 요런 A랑 B랑 저기 A랑 여기 A랑 달라요. 알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조심하라고 했지? 야, 여기 뒤에 C가 있냐 없냐? 이거 중간에 있잖아요. C가 있으면 C가 없으면 첫 항부터 등차. C가 있으면 C가 0이 아니면 첫 항 따로 두 번째부터 등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등비를 보자고요. 아까 일반항 뭐였어? 근데 이걸 이렇게 쓰자고. 일반항 AN을 그냥 이렇게 써요. A 곱하기 R의 N제곱이라고 썼는데 이게 N-1를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첫 항에 AR이면 되잖아.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N 밑에 있는 게 항상 뭐다? 공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AN이 이렇게 뭐 2 곱하기 3의 3N제곱이야. 이렇게 써있어. 뭐라고 써 이거? 이렇게 쓸까? 2 곱하기 27의 N제곱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러면 첫 항 꼴보기 싫으면 이렇게 써.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항은 54고 공비가 27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식이 나오더라도 이게 등차냐 등비냐 맞냐 아니냐 다른 거냐 라는 건 알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너네 입맛에 맞춰서 문제를 주지는 않아요. 누가 그래? 언제부터 그랬어? 그런 경우는 없어. 내가 바꿔야지 내 입맛에 맞게. 되셨죠? 응.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거보단 솔직히 막 그렇게 건드리진 않아. 근데 여기 SN이 뭐예요? 여기 봐봐. 요게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R-1분의 A 이렇게 되거든요. 책에는 다르게 써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적으라고 합니다.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A 이렇게. 그래서 R의 N인 거 확인하시고 이 앞에 있는 거랑 이 뒤에 있는 거랑 더하면 사라져야 돼.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네. 됐죠? 그래서 S0가 0이 된다라고 하고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에 0 넣으면 A 빼기 A가 0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이게 좀 쓸데기 없는 얘기라서 잘 안 쓰긴 하지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책에는 아마 이렇게 써있어요. 야,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인데, A 더하기 B가 0이면 쟤랑 마찬가지 첫 항부터 등비. 근데 A 더하기 B가 0이 아니야. 그럼 첫 항 따로, 둘째 항부터 등비. 이렇게 가는 거야. 까먹지 마. 알겠지? 여기 패턴이 있다 봐봐. 여기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뭐라고 나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야, SN이 이렇게 나와. 3에 n 플러스 2 빼기 더하기 k는 했는데 얘가 첫 항부터 등비인 수열의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써있어. 그럼 k가 뭐야? 그렇지. k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걸 또 저거 아까처럼 첫 번째 항이 S1이 A1이 2091 넣었더니 계산하고 AN을 SN에서 SN-1를 빼가지고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까먹지 말자고요. 물론 까먹으면 하면 되지만. 됐나요? 이해가? 됐지요? 자,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쉴게요.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봐봐. 여기는 등차 수열에는 이 문제가 없었나? 자, 등차 수열 합에서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S10을 구했어요. 근데 얘가 얼마래? 얼마 있대? 얘가 이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내가 S20이 있어. 얘가 얼마래? 근데 이거 두 개로 S30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는? 응? 이 문제 없었어요? 지난주에? 그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마 노가다 푸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니면 뭐 알고 있으면 그냥 풀었어도 상관없고. 잘 보세요. 선생님 지금 뭘 할 거냐면 얘에서 얘를 뺄 거예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뭘 한다고? 내가 S20에서 S10을 뺄 거예요. 이렇게. 괜찮지? 그럼 얘 뭐예요? 11, 12 이거죠? 괜찮아요? 자, 얘네만 봐. 이거 몇 개 더 있냐, D?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 그치? 등차야. 몇 개 더 있냐? 100D를 더 했죠. 맞아요? 자, 선생님이 그 다음에 뭘 구할 거냐면, 이걸 구하려고요. S30에서 S20 뺄 거예요. 응? 이게 뭐예요? 21, 22, 30이에요. 10개, 10개, 10개.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요 패턴으로 넘어가고 요 패턴으로 넘어갈 때 얘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등차가 되는 거예요. 저 자체로 공차가 100D. 그럼 내가 얘를 만약에 일반화한다면 얘들아, 요게 SN이다. 여기가 N으로 끝나겠지? 여기가 S2N에서 SN을 빼겠지? 그럼 여기 2N을 빼내면 여기가 뭐가 되겠니? N제곱 D가 되겠지? 왜? N개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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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개가 될 테니까. 뭐야? 누가 여기 정확하게 딱 10이라고 준대. 20개씩 줄 수도 있고 15개씩 줄 수도 있어. 그럼 여기도 S3N에다가 빼기 S2N이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얘를 구하면 뭐 하면 되죠? 여기다가 S20을 더하면 S30이 구해지지 않을까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선생님이 그때 등차 수열이 뭐라고 했죠? 직선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잘 봐.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라고 하자고. 그럼 내가 여기가 n이 1이야. 그래서 여기가 n이 10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괜찮아? 그럼 S10이라는 건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더한 거지. 이렇게. 괜찮아?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자, 여기 넘어가서 여기 n이 11이야. 그럼 똑같은 공간에 이만큼 와서 여기서 n이 만약에 11, 여기 20이라고 해보자. 그럼 요만큼을 딱 잘랐을 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여기 요만큼이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요만큼이랑 요만큼이야. 그럼 여기 밑에 이만큼이 있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얘가 뭐야? S10이지. 맞아? 그럼 얘가 뭐야? 이거지. 네, 요만큼을 선생님이 똑같이 이렇게 잘랐으면 이 전체가 S20 빼기 S10인데 요만큼이 100지라고. 똑같은 게 여기 있으면 이만큼이 더해진다. 선생님 이해돼? 그럼 봐. 계속 올라간다. 그지? 여기가 n이 21이야. 여기 이만큼에서 여기 n이 30이야. 그럼 봐.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잖아? 여기 똑같은 게 계속 이렇게 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 똑같은 게 또 2개 돌아가. 이 얘기야. 100D 이렇게.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이게 등차수열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구하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넣어야 되는 게 S30인 거잖아. 이해했지? 그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패턴을 바보같이 일반항에다가 다 집어넣고 패턴 구하고 공차고 이러지 말고, 응? 늦어서 풀라고. 근데 등비는 안 그럴 것 같아? 자, 등비 한번 봅시다. 지울게요. 잘 기억을 해놔봐. 등비수열에서는 일단 요거 말고 비슷한 것도 하나 있긴 하지만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자, SN이 있어. 얘가 뭐야? R이 1이 아니야. 얘가 이거지. R 빼기 1에 A에 R에 N제곱 빼기 1이지. 맞아? 이건 니네가 잘 아는 거야. 여기 2N이 있어. 그럼 얘가 뭐야? 이거지. 자, 저 합차를 인수분해를 해버려. 이렇게. 이건 뭐, 얘네가 잘 아는 거잖아. 이렇게 돼. 잘 따라왔어요? 오케이? 일반화까지 할 거야. 그럼 여기 S가 3N이야. 이렇게. 그럼 봐. R 빼기 1에 A에 R에 3N 빼기 1 하고,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그러니까 얘가 계속 여기 쓰이는 거야, 이 라인에. 근데 여기 뭐가 와? 이렇게 오거든. 4N은 안 할 건데 한번 생각해봐. 얘를 따다다다다 갈게. 그래서 여기가 S에 여기가 만약에 KN이라고 할게. KN. 뭐 10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집중하시죠? 얘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가 R에 KN제곱 빼기 1이야. 이렇게 됐지. 얘들아, R 빼기 1에 K가 별론가? R에 N제곱 빼기 1을 하잖아. 이렇게. K가 별로면 내가 M 써줄게. M. 그럼 어떻게 되게? 3N이잖아? 하나씩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R에 n-1에 n, R에 n-2에 n 이렇게 가. 그래서 R에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일반화야. 저거는 인수분해잖아. 맨날 n으로만 인수분해 하다가 다른 걸로 인수분해 하니까 헷갈리죠? n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패턴으로 간다니. 그러니까? 근데 얘도 방금 선생님이 했던 등차처럼 이런 게 생겨. 잘 봐. 내가 또 10개로 잡아줄게. 등비야. 10개잖아. 그냥 적는다. A1, A2, A3 이렇게 가지. 돼요? 여기가 A의 10이야. 이렇게.
괜찮죠? 자, 20으로 가거든. 근데 20으로 바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걸 빼보자고. 여기가 이렇게 간단 말이지. 이렇게. 자, 질문이야. 얼마 곱해? R을 몇 개 곱해? 10개 곱해. 근데 전부 다 10개씩 곱하지, 이렇게. 다. 그럼 100개 곱한 거야? 에이, 왜 이래. 이건 곱하는 거잖아. 그냥 전체도 이렇게 곱한 거야. 이건 더한 게 아니라 곱한 거야. 그죠? 전체에다가 쫙 다 곱한 거니까. 앞에다 그냥 딱 곱하면 된다고. 그럼 마찬가지잖아. S30에다가 S20을 뺐어. 여기도 A 21, A 22, 23, 30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도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얘는 등비율이네. 일반화 해볼까?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여기가 N이야. 여기가 2N이고, 여기가 N이야. 3N이고, 2N이야. 질문. 뭐 곱해? 이렇게 곱해야지. N개씩 넘어가잖아. N개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만약에 내가 얘를 줘놓고, 저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푸는 것도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얘기?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니. 그러니까 합이, 등차든 등비든 간에 합이, 니네가 외우는 공식대로 나오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 다 바꿔.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얘네들 이걸 알고 배우는 거야? 알고 풀고 있는 거야? 여기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그럼 자꾸 이런 문제를 물어봐. 이게 왜 그렇게 됐는데? 합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바꾸면 이걸 응용해서 풀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문제들 많이 바뀌고 있는 거야. 왜? 공식을 하는데 푸는 건 다 잘 풀어. 그건 그냥 계산 문제로 빼면 돼, 마지막에.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건 그런 포인트가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한 8, 9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등차 등비 많이 안 나왔어. 그냥 간단한 것만 나왔단 말이야. 그때는 시그마가 줄을 이룰 때, 시그마에서 미치는 뭐 어려운 문제 막 주고,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 막 어려운 거 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등차 등비에 포커스가 딱 맞춰주기 시작하면서 등차에서 모의고사 문제가 되게 더러운 거. 등비에서도 이런 계산 문제, 아니면 이해하는 문제, 도형을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렵지. 쉽지 않아. 그냥 등비도 어려운데 활용 문제로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지금 이거 안 해놓으면 무조건 연습 되게 힘들어. 첫 단원이. 이번에 애들 시험 본 거에서 진짜 힘든다고 여기. 그럼 이제 문과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 난 무조건 아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수원 모의고사를 볼 거면 여기 파트는 또 되게 중요해. 근데 요새는 등차 문제가 무조건 하나는 어렵게 나온다. 야. 그거 환장하는 거지. 풀어야 돼, 이건 무조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원리학기 합시다. 우리 이거 한 적이 있잖아. 이건 아니나? 처음인가요? 원리학기 하겠습니다. 자, 저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학교별로 이게 시험 대비 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낼 거야? 안 낼 거야? 아니면 수학에서 티가 나요. 선생님이 갑자기 막 원리학기를 미친 듯이 설명을 하신다. 그러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원리합계를 가지고서 다른 문제의 응용편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놓기는 해야 됩니다. 자, 원리합계는 뭐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계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금입니다. 통장을 하나씩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연이율이 얼마다, 월이율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연이율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연이율. 그러니까 뭐 몇 퍼센트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1년이 지나면 이 금액에 대해서 그만큼 퍼센테이지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거를 어떻게 주냐면 12번에 끊어서 달마다 줍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예금은 이거예요. 그냥 돈 넣어놓고 기다립니다. 넣어놓고 원금이 얼마 넣어놨어.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 붙겠지? 뭐 얼마 붙겠지? 이런 식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자가 붙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리법이라고 하고요.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배워야 되는 건 이 녀석입니다. 복리법. 얘가 중요하죠. 복리법.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저 응용편에 나오는 게 이 녀석입니다. 이게 벌써 이미 우리가 어디서 한번 했냐면 지수함수에서 지수록에서 지수에서 한번 탔어요. 저거. 지수의 활용 문제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원리합계인데 내가 만약에 단리는 이런 거예요. 처음엔 이거 똑같습니다. 원금을 A1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연이율을 R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R은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소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야? 그럼 0.04를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퍼센테이지 아니고 깎아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따지면 이거 뭐예요? 100R 퍼센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단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쓰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이자를 막 되게 디테일하게 받진 않잖아요. 만약에 야 내가 뭐 한 달만 빌려줘. 한 달 뒤에 이자를 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한 달 뒤에 못 갚았어. 그러면 이자를 한 번 더 부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내가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10,000원 넘죠? 10,000원 없진 않으니까 100,000원을 빌려줬어. 오케이? 그러면 이자를 줄 때 1,000원만 줘. 한 달 뒤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갚을 때 얼마 주면 돼요? 10만 1,000원 주면 되죠. 그럼 이율이 1%인 거죠. 월 이율. 한 달에 이자가 붙는 게. 그죠? 근데 만약에 미안해. 한 달만 더 빌려줘. 그럼 니네 거기다 디테일하게 이따 보기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안 부르고 그럼 이제 1,000원만 더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단리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예를 들자면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10,000원이 있어요. 이렇게 10,000원. 그래서 예금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근데 R이 이렇게 돼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1년 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 내가 10,000원이 있는데 그 10,000원에 400원이라는 이자가 붙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럼 얼마가 돼요? 1,4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년 후. 선생님은 지금 단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쓸 일은 없어요. 그럼 내가 1,400원이 됐는데 나 원래 빌린 건 10,000원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한 달만 더 빌려줘. 라고 하면 그래 1,000원 더 줘. 이렇게 되는 그냥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1,800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11,200원이 되고 11,600원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를 나중에 비교해서 선생님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된 거죠. 내가 A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A의 R을 더했어. 그래서 내가 A의 1 플러스 R이 됐죠. 근데 내가 A에 1 플러스 R이 있는데 여기다 그냥 다시 AR을 더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원금에 대해 이자를 매해 똑같은 비율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죠. A에 1 플러스 2R. 그냥 한 번 더 할까? 1 플러스 2R이 있는데 나 계속 AR만 주잖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녀석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등차입니다. 그냥 n번의 AR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 단리는 NR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했다? 안 써요. 근데 알고는 있어요. 단리가 뭔지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단 한 번의 이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이자를 주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돈을 빌렸다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좀 이상하잖아. 뭐가? 복리라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가 겹치죠. 드라마 대사 중에 사채를 땡겼다 썼다는 그런 문제 있죠. 그러면 빌린 돈은 2,000만 원인데 이자가 플러스 2억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 방법이거든요. 이자가 엄청 센 거죠.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진짜 이자가 엄청 세면. 뭐 물론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요새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복리로 넘어가게 되면 요새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그래 1년 뒤에 내가 10,000원에다가 1,400원이 있었잖아. 그럼 내 통장에 얼마가 있죠? 1,400원 있잖아요. 그럼 이 400원에 대한 이자는 왜 안 주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이자가 불어난 돈도 내 돈이니까 그 돈에 대한 이자도 내놔 라는 거죠. 그럼 여기 뭐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가 400원. 이해돼? 무슨 얘기니?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죠. 16원은 더 벌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단위가 2배가 더 늘어난다면 1,6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이율이 겁나 세다 생각해봐. 이게 0.1만 돼도요. 이율이 10%만 돼도 8%만 돼도 이 금액이 불어나는 금액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드라마나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자기가 돈이 없다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망하는 건 돈을 모으는 건 되게 오래 걸리지만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자기 인생 그럴 일이 없겠지 설마. 모르는 거니까. 그래?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쓸게?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맨 처음에 이자가 풀었죠? 근데 내가 얼마가 있었어요? 이만큼의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야, 그 금액에 대한 이유를 내놔,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얘를 묶어봐. 1 플러스 R이 남거든. 제곱이 됐죠. 그럼 얘가 금액이 얼마가 됐다고? 1,816원이 됐어. 얘가 됐어. 그럼, 야,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내놔. 그럼 다시 여기가 이렇게 되죠. 돼요? 네. 그럼 복리는 이렇게 결정이 돼요. 될까요? 이해가 좀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린 뭘 기억한다? 이게 복리다라는 걸 기억하십니다. 무슨 수열이죠? 네, 등립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거 지울게요. 더 어려운 걸 해야 돼서. 근데 뭐 이 정도는 이제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지수에서 그런 문제 풀었잖아요. 뭐 박테리아가 한 마리가 2마리가 되고, 2마리가 4마리가 되고, 4마리 8마리가 되고, 이거잖아. 폭리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 계산이니까요. 이해되셨어요? 더 추우면 얘기하세요. 그 나중에 진짜 에어컨을 틀 때 자리를 잘 잡아. 본인이 더위를 많이 타. 이 주위로 모이시고. 난 좀 피했으면 좋겠어. 빠지세요, 사이드. 잘 잡아봐. 선생님이 이제 나도 누구는 덥다고 그러고 또 누구는 춥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담요 같은 거라던가 겉옷 같은 걸 챙겨 다니셔도 되고. 나한테 하나, 2개 정도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빌려가도 되고. 감기 걸리지 말고, 냉방병 걸리지 말고. 자, 보세요.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적금이라는 걸 할 거예요. 혹시 적금을 들어본 사람 있나요? 보통 이제 저는 엄마가 많이 들죠. 근데 진짜 요새는 알아서 계좌이체 빼가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제 내가 들 때, 내가 나중에 이제 뭐, 몇 개월 후에 탈 건데, 12개월 후에 타면 얼마인지 이제 문단 말이에요. 근데 저 계산하는 방법이 기본이 이건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근데 조금 이제 플러스 차이 마이너스 다른 게 뒤에 벌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도 떼가요. 그래서 뭐 세금 없는 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티지가 옛날에 비해서 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적금 부는 사람이 별로 없죠. 차라리 투자를 요새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위험성이 높죠. 위험성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전화를 하실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 쓸 건데,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면, 이제 이걸 적금이 어떻게 저 금액이 되는지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 적금을 어떻게 저렇게 들어서 이렇게 이 금액이 되고, 이 금액이 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라는 거죠. 해볼게요. 네.
자, 여기도 무조건 독립법을 가져다 쓸 겁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수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기수불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1년치를 생각할 거거든요, 이제부터. 근데 이제, 1년, 원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넣는 게 적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선생님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제 매달 그 시간, 그 날짜가 되면 갔다 오라 그래요. 네. 유심해서. 들고 가요. 가서 내면 그 날짜에 돈을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왜 이 두 가지를 다 배우느냐? 쓰는 방법이 좀 달라요. 얘 쓰는 방법과 얘 쓰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자, 기수불은, 그러니까 매년 5월인데 이게 연 단위로 끊을게요. 매년 초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딱 알겠죠? 매년 말입니다. 이걸 배우는 이유는 이따 설명해 줄게요. 보통 적금은 이겁니다. 보통은.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A1씩 N년간 부을 겁니다. R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4%면 0.04 이렇게. 괜찮아요? 자,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옛날에는 이거 한번 딱 설명해주고 야, 공식 외우자 하고 그냥 외우고 끝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수열 설명할 때 뭐라 그랬지? 합설명할 때 공식 외우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근데 뭐 옛날만큼 그렇게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야, 이번에는 원래 낼 거야 라고 하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시죠? N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1년 될 때, 2년 될 때, 3년 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끝이 여기가 N-1년, 여기 N년 이렇게 됩니다. 자, 적금은 딱 요 해가 되면 N년이 딱 돼서 그 해가 끝나면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기수불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빼서 1월 1일 첫 해 1월 1일에 A1을 넣습니다. 그럼 저게 그냥 N년만 두면 저거죠, 예금. 맞아요? 근데 그 다음 해에 1월 1일이 되면, 이쯤에 되면, 얘가 이자가 붙겠죠? 내가 방금 얘기했어요, 뭐라고? 금리나. 맞죠? 그러면, 2년쯤이 되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이만큼의 금액이 붙겠죠?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이만큼이 붙겠죠? 근데 계속 가요. 그래서 이때 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만큼이 붙어있지 않겠어요? 이만큼. 일자로 동이라고 저기. N년 뒤에 내가 탈 금액. 이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런 예금인데 두 번째 해에 얘가 이 금액이 됐을 때 여기다가 또 A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적금이죠. 이걸 월로 보셔도 되고 연으로 보셔도 되고 지금 연일로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N년간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얘가 이때쯤 얘가 시간이 흐른 것처럼 얘도 시간이 흐르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쭉 와서 오면 얘는 얘보다 1년 늦게 분 거니까 이자가 이만큼 붙어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얘도 이만큼의 이자가 붙어 있겠죠. 계속 넣어요. 매해 넣는 거야. 그럼 잘 봐. 여기 앞에 요 해에 넣었을 거 아니야. 그치? 요때가 마지막이겠죠. A 넣는 게. 왜? 1의 첫 번째, 2의 첫 번째, 그럼 N의 첫 번째가 요때가 마지막이겠지. 그럼 얘는 이자를 줘야죠. 왜? 1월 1일에 넣고 12월 31일까지 하고 그날 돈을 탈 거니까. 1년치가 지났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이거 다 누구 돈이야? 내 돈이야. 내가 다 넣은 거잖아. 이자가 다 붙었고. 이해돼요?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하세요? 이게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첫 항이 얘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S라고 하거든요. 합이라고 해서. 그럼 얘가 이게 되죠. 공비 빼기 좀 전에 배웠습니다. 첫 항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공비 요거죠. 그래서
기수물은 원리합계가 R분의 A에 1 플러스 R이 붙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이 생기죠. 대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저게 매년 초에 넣는다는 기수물이에요. 괜찮아요? 네, 지울 거야. 근데 이 과정을 잘 기억해. 나중에 이걸로 뭔가를 푸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웁니다. 비교하면 좋은데 저쪽에 써놨으니까 괜찮아요. 잘 기억해놨다가 잘 보세요. 이제 기말불로 갈 거예요. 얘는 언제 넣을 거예요? 내년 말. 그럼 언제 넣냐면 이때 돈을 12월 31일 날 A1을 넣어요. 그럼 얘가 그 다음에 말일날 되면 이게 될 거고 그 다음날 말일이 되면 이게 되겠죠. 처음 거랑 다르게 이때 되면 이자가 한 번 덜 붙어요. 이렇게. 차이를 아시겠어요? 지금 약간 혼란이 올 수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뭐예요? 왜 달라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내가 아까 뭐라 했죠? 보통 적금은 이거예요. 이걸 왜 배우는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럼 이러면 예금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또 넣을 거예요. 그럼 얘가 이때쯤 되면 이자가 붙을 건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이보다는 이자가 한 번 덜 붙었겠죠. 잘 봐. 여기 쭉 가겠지. 쭉 넣겠지? 그럼 이때쯤 A를 넣겠죠. 그 전에 해의 마지막 날. 그럼 얘가 이자가 붙어서 얘가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횟수가 부족하잖아요. 봐. 1 밑에, 2 밑에, 3 밑에. 그러니까 한 번 더 넣어야지. 이렇게 마지막에 A를 넣습니다. 이 돈은 넣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찾아요. 이자 없어요. 이게 다 내 돈이죠. 아까랑 비교하면 자 거꾸로 생각해봐. 이렇게 더하는 거야. 아까 식보다 얘는 이자가 한 번 덜 붙었죠. 1년 차이 나잖아. 넣는 기간이. 1월 1일에 넣을 거야. 31일, 이후 11월 30일에 넣을 거야. 1년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칸 뒤로 밀려난 거야. 대신 찾는 날만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 이해했죠? 오케이. 이게 기말불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될 것 같아? 공비 똑같아요. 대신 첫 항이 다르죠. 이렇게. 선생님 얘기 이해했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들어갈 것 같아요? 야, 이자가 한 번 덜 붙고 더 붙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저 얘기란 말이죠.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왜 배우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책을 보시면 유형 16에 문제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06번 연율이 1%라는 건 여기 써있는 R이 0.01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한 달마다 매월 복리로, 자 여기 달로 써있죠? 그럼 년이 달로 바뀌는 거예요. 월이율이니까요. 그럼 식은 똑같아요. 매년 초 동그라미, 초의 동그라미 10만원, A가 10만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4년 후면 N이 4년이라는 얘기예요. 원리합계는 얼마냐? 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어디다가 넣어요? 위에다 넣으면 되죠. 0.01 10만 1.01 1.01에 4제곱 빼기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어렵잖아.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공식을 외웠다고. 괜찮을까요? 1408번 보세요. 연이율이 3%, R이 0.03 1년마다 복리로 매년 말에 동그라미. 그럼 밑에 걸로 가야죠? 그러면 15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까지 원리할게? 이거다 집어넣어. 괜찮죠? 할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 과정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는 1411번 때문이에요. 네. 보세요. 2020년 1월 1일부터 매년 초에 연이율 3% 1월 1일 매년 초죠? 위에 거네요. 기수부를. 근데 잘 봐. 3% 복리로 예금하려고 한다. 첫 해에 100만원을 적립하고 둘째 해부터는 적립금에 매년 3%씩 늘려갈 거예요. 그러면 2029년 10년 뒤죠? 12월 31일까지 원리합계는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다 넣을 거예요? 아니요. 큰일 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내가 그대로 풀게요.
매년 초죠? 자, 그 식대로 안 풀고 이렇게 풀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다가 A를 넣었어요. 그럼 얘가 이자가 풀면 어디로 갔죠? 여기 가면, 요게 빨간색만 봐요. 여기 됐죠? 맨 처음에 넣었던 돈. 매년 초에 넣었어요. 맞죠? 괜찮지? 근데 잘 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넣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얘를 곱해서 넣었어요. 3% 늘려서 넣었잖아. 맞아? 그럼 얘들아, 저기다가 똑같이 1 플러스 R을 곱하면 여기도 이만큼 늘어나 있을 거예요. 왜 이자를 한번 붙여서 넣어준 거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넣었대요? 그 다음에는 한 번 이자를 더 붙여서 줬어요. 그럼 계속 이 금액이 나와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N배의 A의 1 플러스 R에 이만큼이 내금이 돼.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 나는 그 문제 안 풀었고 그 문제의 형식만 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선생님이? 지울 거야. 적을 건 빨리 적으시고 그 다음에 진짜 시험 문제는 원래 옛날엔 유형 17이에요. 제가 거기까지 설명할 거니까. 수업 중인데 전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자, 여긴 지울게요 이제. 괜찮죠? 책에 써져 있어요. 써있지 않니? 거기? 써있잖아. 위에. 유형 16에. 자, 유형 17로 갑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맘먹고 뭐 원리합계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할 필요도 없긴 해요. 아까 내가 했듯이 응용표는 저 부분에서 끝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자 이제 이 그럼 복리가 왜 있는지 기말불이 왜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지금부터. 잘 봐요. 지금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그 타이틀이 뭐냐면 상환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상환 또는 할부 이런 애가 있습니다. 무슨 물건을 사본 적 있을 거예요 쇼핑몰에서. 거기 보면 이제 무이자 몇 개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무이자에서 무를 빼고 이자 몇 개월로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카드를 쓰는 건 뭐예요? 내가 돈을 지금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긁으면 카드사에서 그 물건 대금을 대신 대주죠. 카드사는 그걸 차곡차곡 모았다가 다음 달 내 통장에서 빼가요. 맞나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바로 일시불 같은 경우고요. 근데 돈이 겁나 커요. 내가 이제 노트북을 하나 사고 싶어요. 노트북이 100만 원이야. 근데 나한테 지금 100만 원이 없어. 근데 난 지금 필요해. 그래서 긁었어요. 10개월로. 근데 무이자예요. 그럼 10개월이면 한 달에 얼마씩 나와요? 10만 원씩 내면 되죠. 100만 원 엠파. 괜찮잖아.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문제를 만들 리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자가 붙어요. 또는 같은 뉘앙스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이 급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이자가 센터에서 빌리면 안 돼요. 얘기했죠? 나중에 집 살 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테니까 차 사거나 이럴 때도 그렇게 빌려 써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얼마를 빌려 썼어요. 근데 내가 이거 한 방에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할부도 똑같은 거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내요. 대신에 이자까지 같이 갚으려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는 것만 계속 갔다가 나중에 이자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자를 불려요. 은행이 바보는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걔네가 이자를 안 받으면 뭐 무슨 돈 장난해요? 걔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이해되셨죠 선생님한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그렇게 갚을 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가 몇 개월 안에 너한테 줄게. 그럼 매달 얼마씩 주면 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카드 회사에도 내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10개월 동안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너한테 주면 돼?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보통 우리 이걸 잘 계산 안 해요. 그냥 카드사에서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이렇게 그렇게 나갔구나 라고 하죠. 보통 요새는 무이자가 다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배우자는 거잖아요. 이걸 배워서 나중에 경제 경영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중에 내가 보험을 하게 되면 보험이라는 게 보험 설계사라는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나쁜 이미지잖아요. 아니요. 보험회사에서요. 보험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친구 중에도 있거든요. 그거 되게 잘 만들면 돈 많이 법니다. 근데 그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 보험을 내가 만들었을 때 여기에 몇 명이 가입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한 사람이 누구로 가입을 했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진짜 수요로 그 보험에 대한
값어치를 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 해서 계산해서 그 보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100명인데 한 내가 예상하기에 10명 이하로 보험을 타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득이죠. 그 금액을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얼마를 받았어. 내가 그 돈을 불렸는데 보험으로 얼마 더 줬는데 이만큼이 남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비슷해요.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의 시작이에요. 이런 게 시작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X가 있고요. 여기 Y가 있습니다. 여기가 카드사라고 하죠. 여긴 개인. 또는 여기가 은행. 얘가 개인. 돈을 빌리거나 카드로 긁었어요. 그러면 얼마를 준 거냐면 이 A만큼의 금액을 줬다고 생각하시죠. A만큼 빌렸어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다음에 얘가 이 개인이 얘한테 여기도 그냥 연으로 할게요. N년간 얼마씩 A1씩 갚을 거예요. 연이율은 R% 똑같습니다. R, 연이율 R.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럼 얘가 얼마냐고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근데 잘 봐. 이게 입장의 차이인데 이것만 이해하면 이해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이것만 이해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저기 답이 다 있어요. 생각해봐. 카드사는 얘한테 A1을 빌렸어. N년 후에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얼마냐면 복리니까요. 난 나중에 내가 저만큼 빌려줬으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그냥 왜 쓸게? 이거면 돼. 나는 이거면 돼. 그렇죠? 이쪽 입장에서는 예금인 거예요. 네가 나한테 다 준 돈이 내가 N년간 너한테 이만큼을 빌려줬으니까 이자까지 합쳐서 이거잖아 라고 쓴 거예요. 괜찮죠? 빌려줬으니까 N년간. 그죠? 근데 얘가 A1씩 갚잖아요. 그럼 얘는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때 얘가 나옵니다. 생각해봐. 너 돈을 빌리자마자 바로 갚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거면 그 돈을 빌리면 못 쓰지 내가. 야,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이자까지 바로 주면 난 100만 원을 못 받는데? 그러면 내가 했지? 다음 달부터 갚자. 이 말 보면 이게 여기 쓰이는 겁니다. 근데 적금은 이거고요. 진짜 적금은 이거고 이건 돈을 빌렸을 때 입장. 선이자 떼는 건 도박밖에 없어요.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보시죠? 그럼 얘는 적금이죠.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얘는 A1씩 N년간 적금을 부어서 이렇게 뭐 기말분할 했죠 내가? R 분해. 그래요? 이 금액을 만든 거죠. 둘이 같으면 돼요. 그럼 얘도 아니잖아. 봐봐. 난 A1씩 너한테 줬잖아. 내가 너한테 적금을 부는 거랑 마찬가지지. 얘한테 대문자 A를 빌려줬어. 그럼 나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는 이자를 받은 거지. 이 금액이랑 이 금액이 같으면 되는 거죠. 이것만 이해하면 여기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하려고 한 게 뭐예요? 예죠. 맞아요? 너무 기분이 되는데. 그럼 이거 내가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매년 줘야 되는 금액이. 그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너한테 대문자 A를 빌려줬으니까 나는 이만큼의 이자를 받으면 돼. 원금이라고. 근데 나는 매년 너한테 A1씩 줄 거니까 적금으로 이만큼 너한테 주면 돼. 그럼 그 돈이 같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누구도 손해는 아니니까.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이게 답이에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1번에 원리합계와 상한이라는 게 되는데 A1을 N년간 거쳐서 상환했을 때 금액. 봐봐, 거기 있었잖아. A1을 N년 동안 예금할 때의 원리합계. 그게 얘야. 그리고 A1을 N년간 매년 적립할 때 원리합계. 얘야. 둘이 같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 되게 어려운 얘기가 하나 나와요. 이게 뭐냐면 얘랑 비슷한 건데. 잘 봐요. 이걸 밑에다가 그냥 적어 놓으시고, 아, 여기다 써도 돼.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건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여기까지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연금의 현가라고 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금이 뭔지 알죠?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뭐 퇴직연금이다 뭘 들어요. 국민연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자, 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돈을 못 벌죠. 나이가 들면.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들기 전에 지금 돈을 벌 때 미리 저축을 해놓는 건데 어떤 거냐면 얼마만큼의 금액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달마다 나한테 걔가 나한테 얼마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잘 생각해봐. 걔는 그 금액을 갖고 있죠. 그럼 걔는 계속 이 자리에 불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N방에서 나한테 주겠다는 얘기.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모으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이제부터 제가 나한테 돈을 주기로 한 것만 신경 쓰세요. 자, 비슷해. 자, 여기에 연금 회사가 있어요. 연금 회사가 있고 여기 나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N년간 여기서 그냥 연을 할게요. 매년마다 A1씩 주기로 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좋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 그럼 얘가 지금 돈이 얼마 있을 것 같아요? 이만큼 있어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얘는 바보가 아니야. 얘는 은행이랑 똑같은 거야. 이걸 갖고 있는 금액이 만약에 얘가 A가 있으면 얘를 분명 계속 꿀릴 거야. 꿀릴 거야. 이 자리에 계속 붙이겠지. 은행이니까. 아니면 얘가 은행에 넣던가. 얻다가 투자를 해서.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지금은 A를 갖고 있지만 얘가 나한테 줄 총액은 여기 되는 거죠. 그렇잖아. A1을 갖고 있는데 얘가 나중에 N년간 불리면 이만큼 불릴 수 있다는 얘기. 괜찮아요?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얘가 또 N년간 나한테 이걸 주죠. 그럼 나는 이게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겠어? 이 금액이 내가 매년 받아서 든 적금이랑 똑같으면 되잖아요. 선생님 얘기 비슷한 거야 얘랑. 이해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저기 R에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매달 300만 원씩 받고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좋은 투자자가 있대. 투자를 하자. 이렇게 누가 했어. 근데 내가 돈이 없잖아. 그럼 연금회사 얘기하는 거야. 미안한데 나 N년간 주기로 했잖아. 그걸 지금 줘라고 하면 이걸 주겠니? 얘네가 바보야? 이걸 주겠지.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금액은 이거란 말이야. 얘가 N년 동안 불려서 이만큼을 나한테 줄 거고 나는 그 금액을 받아서 적금을 보면 이 금액이 되겠지. 그럼 쌤이면 서로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난 받았잖아. 이만큼. 그지? 얘는 이만큼 줬잖아. 지가 이제 불려서. 그럼 쌤이라고. 이게 연금 회사가 하는 일이에요. 얘네가 마이너스 나면 안 되니까. 선생님 얘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네가 벌어먹으려면 얘네가 풀리는 이자하고 얘네가 나한테 주는 이자가 달라요. 요 알이랑 다르다고. 그래야 얘네가 돈이 남지. 현실적으로 그런데 일단 계산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야, 그럼 너 나한테 얼마 줄 수 있어? 지금 이거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가격. 연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게 얼마야? 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올해부터 1415번 읽어볼게요. 올해부터 매년 말에 800만 원씩 10년간 받는 연금이 있어요. 우와, 800? 매년이네요. 매월 아니고. 매년이면 좀 적다. 그렇죠? 근데 이 연금을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너 지금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얼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거야. A. 그럼 이제 어떻게 가야 돼? 이제 얘를 이로 나와야지. 그럼 A가 나오잖아. 얘가 이 분모로 와요.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거기 봐봐. 여기 다시 유형 17에 1번, 2번을 봐. A1을 N년 동안 받을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 그 금액이랑 A1을 N년 동안 적립할 때 원리 합계. 이거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얘기야. 선생님 얘기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얘를 여기로 나누면 너 지금 나한테 줄 수 있는 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인데 여기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고 여기 조금 이해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연금이라는 게 좀 나한테는 좀 본인들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요. 이해되실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사회에 적용해서 받아들이지 마. 달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거지. 막 갑자기 집에 와서 엄마 연금이 있어? 봐봐. 한번 보자. 이러면서 자기가 또 계산 안 맞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달라? 얘네가 바보냐? 지네가 그냥 불린 돈 지네 월급도 하나도 안 받고 니네한테 다 주게? 아니야. 지네 거 빼고 주는 거야. 그렇게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연금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또 수수료도 있고 퍼센테이지 다 있어요. 그런 걸 놓고 사는 애들이 은행인데. 나중에 그런 걸 진짜 알고 싶으면 은행에 들어가시면 돼요. 보험회사나 연금회사 이런 데 들어가시면 돼요. 네.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되게 옛날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많았던 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연금을 지금 빼서 다른 데다가 투자했을 때 나오는 이익이 얼마일까 이런 것도 계산해요. 중간에. 아니면 내가 몇 년 타먹어요. 한 30년 타기로 했는데 10년을 타먹었어. 10년 받을 돈이 있었지. 10년 받은 돈에다가 그때 현재 가격을 또 받아서 성과를 봐요. 왜냐하면 또 그때가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문제 안 나와요. 옛날에 진짜 그런 문제 나왔어요. 되게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중간에 타먹고 아니면 반만 타고 나중에 얼마 받을 수 있어? 이런 것도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되게 어렵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여야 돼요. 지수와 합격이 있으니까요.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비수열에 포커스를 맞추면 저거 이거 2개 정도고 내가 보기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걸 설명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강요하는지 강조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오는구나 안 나오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막 그런 경우 있어. 다행히 학교가 애들이 많으면 저쪽 반에 들으면 나온대요. 이쪽 반에 물으면 그러니까 누군 수업 듣고 누군 수업도 안 듣는. 또 선생님이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르니까. 그런 거에 피해 없게끔 정보에 좀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더 뭘 있으면 안 되지. 난 니네 학교도 안 다니는데 왜 내가 니네가 나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걸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원래 합격했습니다. 나중에는 뭐 시험 때 필요하면 하고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원래 합격까지 그 다음에 서술형이랑 1등급도 웬만하면 좀 풀어오시고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이거 하고 시그마로 넘어갑니다. 시그마 좀 빠듯하게 빨리 넘어갈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할 거 많은 사람들은 평일에 좀 오세요.